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밤 9시에 소집된 가운데 여야 원내 지도부는 막판 협상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최대 쟁점인 공무원 증원 문제 등을 놓고 진통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군이 미국, 호주와 함께 지난달 초 북한에 대한 해상 차단 훈련을 실시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청와대는 해상 차단 작전은 요청이 있을 경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함께 국정원의 불법 사찰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공범 관계인 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러시아 월드컵 조추첨 결과 우리나라가 피파 랭킹 1위 독일을 비롯해 멕시코, 스웨덴과 대결하게 됐습니다. 16강으로 가는 길이 험난해졌는데 1차전인 스웨덴전이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나오던 차가 도로로 돌진해 차량 석 대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돌진한 차의 운전자는 70대로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착각했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근처에서 규모 2.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6차 핵실험으로 유발된 지진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방을 적게 먹는 사람이 오히려 살이 찌고 성인병 위험이 커진다는 이른바 저지방의 역설이 한국 여성에서도 확인됐습니다. 지방을 적게 먹는 대신 상대적으로 탄수화물 섭취가 늘어나는 게 원인이었습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올해 달력은 한 장 남았고 새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은 4시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주말인 오늘도 협상이 이어졌지만 여야 합의 소식은 아직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해서 현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정윤 기자.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네, 말 그대로 막판 단판인데 오늘 진전이 좀 있습니까? 네, 현재 여야 원내대표들이 모여서 최종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이틀째 이어진 마라톤 협상입니다. 일부 쟁점들에서는 의견 절충이 이뤄졌지만 이 공무원 증원과 법인세 인상안 등 핵심 쟁점들에서는 이견이 뚜렷합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잠시 뒤 9시 본회의를 소집해놨습니다. 법정 시한인 오늘 밤 자정까지 여야가 합의하라는 일종의 압박입니다. 지난 2014년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엔 국회가 실제로 법정 시한을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여야 합의가 나와도 이 개수 조정 등 실무 작업이 필요해서 본회의 통과는 내일 오전에나 가능한 상황입니다. 네, 현장 취재 기자로서 보기에 오늘 밤 합의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핵심 쟁점에서 여야 간 의견 차이가 뚜렷하기 때문에 오늘 밤 합의 여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현재는 이 공무원 증원 문제와 법인세 인상 등 증세 방안이 막바지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당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만큼 공무원 증원과 초대기업 증세는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주먹구구식 증원과 증세는 안 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분을 정부 재정으로 지원해주는 문제를 놓고도 여야 간 입장은 갈리고 있습니다. 그나마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누리과정 지원 같은 복지 예산은 규모나 시행 시점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SBS 김정윤입니다. 최근 우리 해군이 미국, 호주와 함께 대북 해상 차단 훈련을 미리 해봤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청와대는 해상 차단 작전의 경우에 요청이 오면 긍정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승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과 미국, 호주 해군이 지난달 6일과 7일 제주 부근 해역에서 대북 해상 차단 훈련을 했습니다. 이지스함과 구축함, 초계기 등 3국 합동전력이 대량 살상무기 탑재 선박을 탐지, 추적, 검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한미, 한호주 훈련 시기가 겹치자 세계 항모전단을 파견 중이던 미국이 연합훈련을 제안해 성사됐습니다. 미국은 한국전쟁 당시 유엔군 참전국들이 참여하는 보다 강력한 대북 해상 차단 작전을 구상 중인데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가 필수적인 유엔 안보리 대신 별도의 다국적 공조로 풀어가겠다는 겁니다. 청와대는 해상 차단 작전 요청이라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국제사회와 같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또 선박 검문 검색이 수반되는 대량 살상무기 확산 방지 구상 PSI의 경우 충돌 위험은 있지만 우리도 이미 가입돼 있어서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군 전력이나 지리적 여건상 한미 1위 주축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일본 참여를 어디까지 수용할지 고민입니다. 또 다국적 연합의 틀이라 해도 미국 주도 해상 봉쇄에 민감한 중국이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부담입니다. SBS 남승모입니다.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이걸 징검다리 삼아 우병우 전 수석에게 달려가려던 검찰의 발걸음이 일단 멈칫하게 됐습니다. 윤나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은 오늘 새벽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왔습니다. 남은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최 전 차장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문체부 간부 등을 불법 사찰하고 문학의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최 전 차장의 범행 가담 경위와 정도에 비춰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표현이 없는 점을 보면 범죄 혐의는 어느 정도 인정되지만 구속해야 할 만큼 중심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았다고 본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같은 혐의로 추명호 전 국장을 구속 기소한 검찰은 최 전 차장의 신병을 확보한 뒤 최종적으로 우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찰 계획에 적신호가 켜진 겁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를 위해 기존에 알려진 불법 사찰과 블랙리스트 운영 혐의 외에 과학기술계 블랙리스트 등 우 전 수석에 대해 새로 제기된 의혹들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검찰 내부에서는 최 전 차장의 구속영장이 가담 정도를 이유로 기각됐을 뿐 범죄 혐의 자체는 인정됐다며 우 전 수석의 구속이 반드시 어려운 것만은 아니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윤나라입니다. 러시아 월드컵 조추첨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피파 랭킹 1위 독일을 비롯해 멕시코, 스웨덴 같은 강팀들을 만나서 16강 가는 길이 꽤 험난해졌습니다. 모스크바에서 주영민 기자입니다. 30개 팀의 조추첨이 끝나고 한국과 일본 두 팀만 남았을 때 우리는 비교적 랭킹이 낮은 폴란드, 콜롬비아, 세네갈과 함께 H조가 되길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운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추첨자인 이탈리아 축구 스타 칸나바로가 한국을 먼저 호명하자 코리아 리퍼블릭 신태용 감독의 얼굴은 굳었고 차범근과 박지성 두 한국 축구의 전설은 허탈한 웃음을 보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대회 챔피언 독일과 북중미 최강 멕시코, 3번 포트에서 랭킹이 두 번째로 높은 스웨덴과 함께 F조에 편성됐습니다. 70점? 독일이랑 멕시코랑 또 같은 조에 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내 운명이구나. 16강 가는 길은 예상보다 힘들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내년 6월 18일 스웨덴과 1차전을 치르고 나흘을 쉰 뒤 멕시코와 2차전, 27일 독일과 마지막 경기를 갖습니다. 개최국 러시아는 우루과이, 이집트, 사우디와 최상의 조에 편성됐고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포진한 이른바 죽음의 B조에는 이란이 들어갔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호명된 일본은 유일하게 월드컵 우승 경험이 없는 팀들과 H조에 편성됐습니다. 행운의 여신은 우리 편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오로지 실력으로 험난한 길을 헤쳐나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모스크바에서 SBS 주영민입니다. 현재 한국 축구 세계 랭킹은 59위입니다. 월드컵에서 4번이나 우승한 독일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1위, 북중미의 강호 멕시코는 16위, 이탈리아 꺾고 올라온 스웨덴은 18위로 모두 우리보다 훨씬 높습니다. 누가 봐도 우리가 힘든 게 사실이지만 1차전 상대 스웨덴만 꺾는다면 16강 진출도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게 유병민 기자의 분석입니다. 들어보시죠. 우리는 1차전을 이길 때마다 새 역사를 썼습니다. 폴란드를 꺾은 2002년엔 월드컵 4강 신화를 달성했고 그리스를 제압한 2010년에는 사상 첫 원정 16강 진출에 쾌거를 이뤘습니다. 1차전 승리는 자신감과 상승세를 불어넣고 남은 경기 운용에 여유를 주는 만큼 스웨덴과 첫 경기는 반드시 잡아야 합니다. 스웨덴은 월드컵에 통산 12차례에 오른 북유럽 전통의 강호로 우리가 한 번도 이겨보지 못했지만
현 대표팀의 월드컵 본선 무대를 경험한 선수가 거의 없다는 게 약점입니다. The South Korean team is very fast, very speedy, play a quite technical, fast football. 9 times in a row that South Korea has qualified for the World Cup. It's a very strong record. 2차전 상대 멕시코는 북중미 최강의 월드컵 단골 손입니다. 월드컵에선 역전패의 뼈아픈 기억이 있지만 우리 대표팀이 상대적으로 많이 붙어봤고 자신감도 있습니다. 남은 기간 집중해서 최대한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만큼의 모습들을 월드컵에서 보여주길 바랍니다. 전차 군단 독일은 2회 연속 우승을 노리는 세계 최강입니다. 객관적인 전력과 역대 전적에서 모두 우리보다 한 수 위지만 태극 전사들은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투혼을 불살라 기적을 연출하겠다는 각오입니다. SBS 유병민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지하주차장에서 나오던 차량이 도로로 돌진해 차량 석 대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를 낸 70대 운전자는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착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민경호 기자입니다. 은색 승용차 운전자가 건물 주차장을 나서며 주차료를 정산합니다. 차단봉이 올라가며 차량이 출발하는가 싶더니 갑자기 흰 연기를 내뿜으면서 도로로 돌진해 택시와 승합차 등 차량 석 대를 잇따라 들이받습니다. 사고가 난 건 오늘 오전 10시 20분쯤 서울 도봉구 쌍문역 앞 도로에서였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고 택시 운전자가 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돌진한 승용차 운전자는 73살 박모 씨로 경찰 조사에서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착각했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역시 블랙박스 영상 등을 분석해 운전 부주의에 무게를 두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온 집안이 새까맣게 타버렸고 천장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오늘 낮 12시 10분쯤 경기 수원 권선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난 불로 집 안에 있던 65살 임모 씨가 숨졌습니다.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 같고요. 계속 술을 드시고 계시고 그래서 불이 났을 때 대피를 못하시지 않으셨을까 싶은데요. 오늘 오후 3시 40분쯤 경기 성남 분당구 제2경인고속도로 청계산 4터널에선 달리던 25톤 화물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2시간 동안 터널이 전면 통제되면서 주말 오후 이 일대에 극심한 교통체증이 빚어졌습니다. SBS 민경호입니다. 법무부가 지난 10월 수감 중이던 한 영국 국적의 한국인을 가석방시킨 후 강제 추방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사람은 추가 고소된 상태로 법무부가 이를 모르고 가석방시킨 겁니다. 유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영국 국적의 한국인 김모 씨에게 1억 5천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평소 알고 지낸 사이인데다 어학 사업을 하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외국에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대출을 받을 수 없고 이머전시한 경우에는 집을 팔고 재산을 정리해서 충분히 줄 수 있는 여력이 된다. 연말까지 돈을 갚겠다던 김 씨는 차일 피일 미루더니 급기야 다른 사기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A 씨는 결국 지난 3월 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씨를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A 씨는 지난달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수감 중인 줄 알았던 김 씨가 이미 10월에 가석방으로 풀려나 영국으로 추방까지 됐다는 겁니다. 얘기가 전혀 없고 영국에 와 있게 됐고 너랑 연락했으면 좋겠다. 약 올리는 듯한 느낌도 들고. 문제는 가석방 심사 대상 선정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교정당국이 관할 검찰청에 김 씨에 대한 수사 경력 자료를 요청한 뒤 회신한 문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A 씨의 고소 사건 기록이 누락된 겁니다. 검찰이 조금 문서를 희한하게 보냈고 우리도 이제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안 됐다는 거지. 법무부는 교정당국과 검찰의 업무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씨가 자진 입국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범죄인 인도 절차까지 고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SBS 유란입니다. 오늘 아침 북한 풍계리에서 규모 2.5의 자연지진이 발생했습니다. 6차 핵실험을 한 지 석 달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주변 집안이 자극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구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새벽 7시 45분쯤 기상청 지진계에 진동이 감지됐습니다. 북한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에서 규모 2.5의 지진이 발생한 겁니다. 진앙은 지난 6차 핵실험을 실행한 곳에서 북동쪽으로 불과 2.7km 떨어진 곳입니다. 기상청은 핵실험이나 발파 작업 등으로 인한 인공지진이 아닌 자연지진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자연지진은 인공지진과 달리 P파가 도착한 이후 뚜렷한 S파가 관측되는데 이번에도 강한 S파가 감지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기상청은 이번 자연지진이 지난 핵실험으로 주변 지질이 자극받아 유발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평소에 이제 자연지진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지역이었었고 여러 차례에 걸친 핵실험을 거쳐서 발생된 그 에너지들이 주변 이제 지질에 영향을 미쳤고 풍계리에서는 핵실험 이후 지금까지 5차례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이 계속되는 만큼 핵실험 갱도나 집안의 추가 함몰이나 방사능 유출 등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번 지진 이후 전국 환경방사선 감시망에 특이사항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SBS 정구희입니다. 북한 화성 15형의 사거리를 두고 혹시 탄도 무게를 줄여서 추정 사거리를 늘린 것 아니냐는 의심이 있어왔죠. 국내의 한 권위자가 분석을 해보니 600kg짜리 핵탄두를 싣고도 미 동부 타격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입니다. 미사일 권위자인 장영근 항공대 교수가 화성 14, 15형의 성능을 비교 분석해봤습니다. 화성 15형이 길이는 약 1m, 무게는 13톤 증가했습니다. 화성 15형의 1, 2단 추진체 직경도 20cm 이상 커졌는데 사거리와 직결되는 2단 추진체의 연료와 산화제 양은 3배 많아진 걸로 분석됐습니다. 더 강력해진 엔진에 다량의 연료와 산화제를 넣을 수 있게 돼 미사일을 밀어올리는 힘, 추력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장 교수의 시뮬레이션 결과 화성 15형 사거리는 600kg 핵탄두 탑재 시 최대 12,500km, 경량화된 450kg 탄두라면 최대 15,000km로 나타났습니다. 무거운 핵탄두를 싣고도 미 동부 타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6차례에 걸친 핵실험으로 핵탄두 소형화에도 거의 성공한 북한에게 ICBM 완성까지 남은 건 대기권 재진입 기술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굉장히 기술적이라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각도로 발사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북한은 국가 핵무력을 완성했다며 군민 환영대회, 대규모 불꽃놀이, 무도회 등을 열고 있습니다. 화성 15형 발사 성공을 대대적으로 자축해 주민 결속을 다지는 계기로 삼는 모습입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이른바 저지방의 역설이 2년 전 미국에서 시작됐죠. 지방을 너무 적게 먹으면 오히려 살이 더 찌고 당뇨병 같은 성인병 위험이 커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미국 얘기지 한국 사람에겐 맞지 않을 수 있다고 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연구가 진행됐는데 이 저지방의 역설이 한국 여성들에게도 나타났습니다. 먼저 남주현 기자입니다. 윤경숙 씨는 살이 찔까 봐 될 수 있으면 지방이 많은 음식을 피합니다. 대신 밥이나 빵을 선택합니다. 탄수화물은 아무래도 지방보다는 칼로리가 낮기 때문에 빵이나 밥이나 떡이나 이런 걸 많이 먹어도 지방보다는 고기보다는 칼로리가 적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윤경숙 씨의 식단을 분석해보니 하루 섭취 열량 가운데 지방은 15% 이하였습니다. 이렇게 저지방 식사를 해왔는데도 윤 씨는 비만 판정을 받았고 고지혈증까지 앓고 있습니다. 원인은 탄수화물로 섭취량이 70%가 넘기 때문입니다. 지방을 적게 먹으면 상대적으로 탄수화물 섭취가 많아지게 되는데요. 여성분의 경우에는 사실은 케이크, 초콜릿 이런 간식류에 치중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나쁜 탄수화물 섭취가 늘어나서 강남 세브란스 병원 연구팀이 20세 이상 성인 15,000여 명의 섭취 열량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저지방의 역설은 확인됩니다. 상대적으로 저지방, 고탄수화물 식사를 하는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대사증후군 위험이 2.2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남성은 지방 섭취 비율과 관계없이 탄수화물을 많이 먹을수록 대사증후군 위험이 커졌습니다. SBS 남주현입니다.
이 저지방의 역설이 알려지면서 커피에 버터를 넣거나 끼니마다 기름진 고기를 찾는 일명 고지방 식사족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너무 기름지게 먹으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겠죠. 자, 그럼 지방은 얼마나 먹는 게 좋은 걸까요?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설탕 대신 올리브유 한 큰술을 넣고 치즈도 넉넉하게 누른 뒤 오븐에 익힙니다. 같은 양의 설탕을 넣은 것보다 열량이 2배나 더 많은 이런 유럽 음식을 김한우 씨는 즐겨 먹습니다. 스페인 음식도 좋아하고 여러 가지 음식 다 골고루 먹습니다. 네, 좋아하는 대로 먹습니다. 그런데도 김한우 씨는 비만도는 물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에서도 모두 정상입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가운데 지방 비율이 전체의 20%를 넘지 않으면서 전체 칼로리를 낮춘 게 저지방 식단이라고 합니다. 저지방 식사를 하는 여성은 지방 비율이 20-30% 되는 여성보다 오히려 비만도가 더 컸고 당뇨병 위험도 더 컸습니다. 하지만 이런 저지방의 역설을 피하겠다고 반대로 지나치게 지방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더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고지방, 저탄수화물 식사만 하게 되면 케톤이라는 물질이 많아져서 혈액이 산성화돼 쇼크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탄수화물 비율은 50% 정도 유지하는 게 좋은데 다만 설탕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은 피해야 합니다. 정제된 당을 섭취하게 되면 훨씬 더 빨리 분해돼서 쉽게 열량을 높이고 에너지로 사용되게 되면서 인슐린 조절도 망가뜨리게 됩니다. 전체 식사 중 지방의 비율은 20%를 넘고 40%를 넘지 않는 게 좋습니다. SBS 조동찬입니다. 천연기념물 물범이 강원 동해안 근처 하천에서 사냥도 하면서 몇 달째 잘 살고 있습니다. 물범이 이렇게 하천에서 목격되는 건 흔치 않은 일인데 귀한 장면이 SBS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조지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강릉시를 가로지르는 남대천. 하천 한가운데 점박이 물범 한 마리가 둥근 머리를 드러냈습니다. 드론이 다가가자 화들짝 놀라며 물속으로 사라집니다. 잠시 뒤 다시 나타난 물범은 이곳저곳을 살피며 유유히 헤엄칩니다. 하천 가장자리 물이 얕은 곳은 물범의 주 사냥터입니다. 새까맣게 모인 숭어떼를 향해 잠수한 상태에서 돌진합니다. 숭어는 달아나려 펄떡거리고 몇 번의 시도 끝에 사냥에 성공한 물범은 숭어를 통째로 삼킵니다. 바다에서 직선거리로 2.5km 하천 상류까지 올라온 이유는 뭘까? 숭어와 연어 같은 어종이 풍부해서 바다보다 먹이 활동이 수월하다 보니까 먹이 활동 도중에 먹이를 따라서 하천 위쪽으로 올라온 것으로. 물범은 지난 여름 하천에 나타난 뒤 석 달 넘게 머물고 있습니다. 연해주에서 태어나 봄에 동해안으로 내려온 어린 물범으로 추정됩니다. 미성숙개체는 포식자에 대한 겁이 좀 없기 때문에 성체들보다 좀 더 서식지를 확장해서 하천 중상류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번에 발견된 개체는 생후 1년에서 4년 사이 미성숙개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10년 사이 연해주 일대 물범 개체 수가 크게 늘면서 물범의 동해안 출현은 앞으로도 자주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SBS 조재근입니다. 지문, 홍채에 이어서 얼굴 인식 기술이 스마트폰 인증 수단으로 등장했습니다. 기술은 한층 정교해졌지만 내 얼굴 정보는 다른 사람도 나만큼 알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왜 문제가 되는지 심우섭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최근 출시된 애플의 아이폰 X입니다. 처음 도입된 안면 인식 기능이 단연 눈길을 끕니다. 얼굴 인식해가지고 이모티콘 표정이 변화한다고 해서 그거 한번 써보려고 지금 바꾸려고 들러봤어요. 3D 카메라로 얼굴을 정확히 분석해 향후 금융거래까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In the population could look at your iPhone X and unlock it with their face is about 1 in a million. 삼성 등 국내 업체들도 다양한 전자기기에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수만 개의 점이 얼굴 곳곳의 높낮이까지 정밀 측정하면 인공지능은 끊임없는 학습을 통해 정확도를 높입니다. 선글라스를 끼거나 이제 변장을 하는 수염을 붙였거나 하는 것은 최초에 등록을 할 때 전체 얼굴을 등록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을 이용해 가지고 인식을 하는 것이고요. 계속해서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얼굴 정보는 근본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지문이나 홍채, 정맥 정보와는 달리
항상 노출돼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타인의 얼굴 정보를 수집해 악용할 수 있습니다. CCTV가 워낙 많잖아요. 그래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동의 안 받고 사실 굉장히 많은 이제 나의 얼굴 정보가 노출되고 또 정해진 목적 이해의 것으로 사용될 우려가 사실 꽤 있습니다. 또 애플 같은 외국 업체들이 고객의 얼굴 정보를 보관하더라도 아직 국내법으로는 제한할 수 없습니다. 안면 골격까지 바꾸는 성형이 가능한 시대에 얼굴 인식으로 금융 거래를 하는 건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SBS 심우섭입니다. 신혼부부와 청년층 위한 주거 지원 방안이 이번 주에 발표됐죠. 청약 기회가 확대되고 공급도 늘어나는 만큼 내 집 마련 전략을 잘 짜는 게 중요합니다. 주거복지 로드맵 활용법, 송욱 기자입니다. 주거복지 로드맵의 주요 지원 대상은 내 집을 마련할 자금도, 청약 가점도 부족한 신혼부부들입니다. 구매를 하기에는 굉장히 집값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전세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가장 주목받고 있는 건 신혼 희망타운으로 모두 7만 가구가 공급됩니다. 서울 수서와 경기 과천같이 입지가 괜찮은 데 짓는 데다가요. 주변 시세의 80% 수준으로 공급됩니다. 결혼 7년 이내인 부부나 예비 신혼부부가 대상인데요. 청약통장 가입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입 등의 기본 요건에다가 자녀 유무 등에 따라 순위를 결정하는 방안이 검토 중입니다. 첫 입주가 2021년인 만큼 이르면 내년 말쯤 분양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 이전에 내 집 마련이 필요한 분들, 분양 아파트의 일부를 신혼부부에게 별도로 공급하는 특별 공급을 활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내년부터 이 물량이 2배로 늘어납니다. 다만 신혼희망타운이나 특별공급 모두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상당수 신혼부부들은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서울 같은 지역에서는 기본 주택 가격이 높은 만큼 부부 합산 연소득 기준을 조금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20대 청년이라면 이번에 새로 생기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 기존 청약통장 기능에다가 최고 연 3.3%의 금리와 비과세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가입하려면 연소득 3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소득자여야 합니다. SBS 송옥입니다. 북한 김정은이 화성 15형을 쏘기 며칠 전부터 자동차 공장과 매기 양식장을 둘러보며 민생 시찰을 했죠. 그런데 알고 보니 민생 시찰이 아닌 미사일 행보였던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최재영 기자입니다. 화성 15형 발사 8일 전인 지난달 21일 북한 매체들은 김정은이 평양 북동쪽에 있는 덕천의 승리자동차연합기업소를 시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 특사인 숭타오와의 면담도 하지 않고 자동차 공장을 찾은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그는 분석합니다. 화성 15형을 싣고 나타난 바퀴축 9개짜리 신형 발사 차량을 만든 곳이 바로 이 승리자동차연합기업소, 즉 발사 차량을 최종 점검했다는 겁니다. 발사 전날인 지난달 28일에는 김정은이 순천의 한 매기 공장, 즉 양식장을 방문했다고 북한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매기들이 질거리고 있는 것을 보니 정말 기분이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순천은 화성 15형 발사 현장이었던 평성로부터 북쪽 10km 지점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매기 양식장을 갔지만 실제는 ICBM급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는 그 상황을 점검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순천과 평성 일대 모처에서 날씨가 좋아지기를 기다리다 비가 갠 지난달 29일 새벽 발사 버튼을 누른 것으로 보입니다. 군 관계자는 김정은의 민생행보 뒤에는 종종 도발 준비 활동이 교묘하게 숨겨져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최재영입니다. 미국 하와이주가 북한의 핵 공격에 대비해 첫 주민 대피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 주민과 관광객들은 무덤덤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정준형 특파원입니다. 하와이 시각으로 어제 오전 11시 45분 북한의 핵 공격을 가정한 경보 사이렌이 울립니다. 하와이에서 핵 공격을 가정한 사이렌이 울린 건 옛 소련과 냉전 체제 이후 30년 만입니다. 하지만 유명 관광지인 와이키키 해변을 비롯한 일부 지역은 평소와 다름없는 평화로운 모습에 사이렌 소리도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Judging by everybody's reaction around here, nobody moved. So I think it's something that should be taught to the masses so that when it does happen. 이번 훈련은 섬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 사이렌을 울리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So as a part of our notification to the public, which is really critical because of the short time of arrival of any kind of missile, this siren test is going to go on today. 실제로 북한이 핵 미사일을 쏠 경우 하와이에 도달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20분 정도입니다. 하와이 주당국은 앞으로도 매달 첫 업무일에 북한의 핵 공격에 대비한 경보 사이렌을 울릴 계획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SBS 정준영입니다. 유럽으로 가려던 아프리카 난민들이 노예 시장에서 불과 몇백 달러에 팔려나가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농장으로 팔려간 난민들은 폭력과 중노동에 고통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이로 이대욱 특파원입니다. 400, 700. These men are sold for 1,200 Libyan pounds, $400 apiece. 리비아 내 노예 시장의 실체를 알린 CNN 뉴스 보도입니다. 불과 수백 달러에 농장 등지로 팔려간 난민들은 잔인한 폭력과 중노동에 시달립니다. 리비아는 아프리카 난민들이 배를 타고 유럽으로 넘어가는 주요 관문입니다. 6년 전 카다피 정권이 무너진 뒤 혼란이 이어져 국경 검문 검색에 틈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럽에 가지 못한 일부 난민들은 리비아 무장단체와 연계된 노예시장에 팔려나가고 있는 겁니다. 충격적인 폭로의 파장은 컸습니다. 유럽에선 이민자들의 시위가 이어졌고 아프리카 출신 프로축구 선수들은 골을 넣은 뒤 수갑 세러머니로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나이지리아와 코트디부아르는 노예시장에 팔릴 위기에 놓인 자국 난민들에 대해 긴급 송환 작전에 들어갔습니다. 아프리카와 유럽 각국은 긴급 정상회의를 열고 인신매매 조직 근절 계획을 공동으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아프리카 경제 성장을 통해 난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56조 원 규모의 아프리카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카이로에서 SBS 이대욱입니다. 요즘 수입 주류 시장에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인기가 치솟고 있는 수입 맥주가 매출 1위 자리를 지켜왔던 와인을 제친 겁니다. 정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요즘 편의점의 맥주 진열대 상당 부분은 수입 맥주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종류나 크기가 다양해지고 여러 개를 묶어 값싸게 파는 할인 행사도 끊이지 않으면서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한 편의점 프랜차이즈 집계 결과 수입 맥주 매출은 매해 70% 이상 늘더니 올해는 국산 맥주를 앞질렀습니다. 기존보다 싼 가격에 맥주를 즐길 수 있도록 마케팅을 진행하고 그에 따라서 고객분들의 구매가 이어지면서 반면 한동안 인기 수입 주류였던 와인 매출은 정체를 보이고 있습니다. 와인 수입량도 금융위기 때인 2010년 이후 7년 만에 처음으로 6.7% 줄었습니다. 한 대형마트의 전체 주류 판매에서 와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17.4%로 준 가운데 수입 맥주는 26.9%로 커졌습니다. 경기 침체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격식을 차리기보다는 간편하고 저렴하게 술을 즐기려는 문화가 확산하고 있는 게 배경으로 보입니다. 수입 원가를 따지면 10,000원 이하거든. 더 비싼 거지. 우리나라 소주에 비하면. 술에 대한 기호가 갈수록 다양해지면서 수입 주류 시장에서의 판도가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SBS 정혜경입니다.
오늘 밤 동해안을 제외한 중부지방에 눈비가 시작돼 내일 낮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대부분 적은 양의 눈비가 예상되지만 강원 산간지방에서는 최고 8cm가량의 눈이 예보되면서 이들 지역에는 대설특보가 내려지겠습니다. 또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올라서 포근하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 2도 등 대부분 영상으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10도 안팎까지 올라서 오늘보다 3, 4도가량 높겠습니다. 다만 공기가 탁하겠는데요. 5월부터 중국발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먼지 농도가 다시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현재 강원 동해안에 따라서 건조경보가 계속 발효 중입니다. 불씨 관리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차차 흐려져서요. 오후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다음 주는 눈비 소식이 잦은 가운데 화요일에는 다시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영화 명량에서 이순신 장군은 절대 불리한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줄줄이 강팀들과 만나게 된 우리 월드컵 축구 대표팀이 두려움을 용기로 바꿔낸다면 내년 러시아는 분명히 기적의 땅이 될 겁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